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기초부터 시작하기 오늘 2회차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지난 1회차 수업에서는요. 파워포인트의 기초, 슬라이드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파워포인트에 직접 텍스트를 입력해보고 예쁘게 꾸며보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셨다면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치 내가 직접 발표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간단한 행사 준비에 어울리는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시 문서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나오네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왼쪽에 슬라이드 개요에 보시면은 3장의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개요에서 이 해당 슬라이드를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슬라이드 영역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기억나시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 4개의 아이콘 중에서 슬라이드 쇼로 보기. 네, 보이시나요? 네, 전체 화면 슬라이드 쇼로 보기로 제가 발표자가 되고 수강생 여러분들이 청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발표를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은 지금 패밀리 나잇 행사입니다. 네, 이제 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 패밀리 나잇 행사를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자가 오늘 뭐 2025년 5월 31일에 패밀리 나잇 행사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겠죠. 네, 2025년 5월 31일 아직 2주 정도 남았지만 일단 이제 미리 이 문서를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오늘 행사 개요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뭐 사회자 인사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공연하고 부모들이 공연하고 앙상블 공연이라고 뭐 축하 공연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자가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수업이 아니죠. 지금부터 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제 가족의 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런 이제 발표가 끝나는 겁니다. 네, 간단한 이 3장짜리의 슬라이드지만 여기 안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 발표를 보시면서 보셨겠지만은 뭐 도형도 들어가고 어떤 이제 개체들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를요 저희가 오늘 2회차 수업 동안에 다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념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 문서를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텍스트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텐데요. 일단 우리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하실게요. 지금 새로운 파일 여셨으면은 상단에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나올 겁니다. 우리가 문서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이 문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에 파일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겠습니다.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시면요. 얘를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 여기 찾아보기. 내가 저장할 위치를 찾아보겠다.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요. 네, 그럼 이제 파일 탐색기가 열릴 텐데 왼쪽에서 우리 바탕화면 클릭하시고요. 바탕화면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PPT 기초라는 폴더를 선택을 합니다. 네,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저출산 보고서라는 문서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만드는 파일 이름은요. 우리 가족의 밤 행사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가족의 밤 행사에 쓸 파워포인트 문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장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네, 그럼 이 문서의 이름이 이제 가족의 밥 행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 파워포인트를 문서 작성하실 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파워포인트는 아무래도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는 문서예요. 한글이나 엑셀처럼 이제 글자나 숫자보다는 그래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손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문서기도 하죠. 근데 이것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여기다 우리 그림도 그리고 뭐 텍스트도 쓰고 그러다 보면은
컴퓨터가 점점 작업량이 많아지면서 좀 힘들어지죠. 그럼 갑자기 얘가 꺼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문서가 훅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작업을 하시면서 계속 저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겠다. 저장을 해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한 번에 다 애써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날아가죠. 그래서 저장하실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인데, 왼쪽 상단에 파일 가셔서 그냥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말고 그냥 저장 있죠. 그냥 저장. 네, 저장을 클릭하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만든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매번 왼쪽 파일 가셔서 저장하실 수가 없으니까 컨트롤 키에다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우리 키보드에서 가장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컨트롤 키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키보드에서 S, 저장하다 세이브의 약자죠. 그래서 S, 이 두 개의 키를 같이 눌러주시면은 그게 바로 저장하는 것의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계신 상태로 키보드에서 S를 눌러주시면은 저장이 되니까 꼭 중간중간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지금 제목 슬라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 PPT 문서가 열리게 되면은 이제 PPT의 기본이 항상 이제 제목 슬라이드, 오늘 이제 뭐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제목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내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상자가 두 개예요. 요거를 텍스트 상자라고 해요. 텍스트가 들어가는 상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는 주제목, 주된 제목이 들어가고 밑에는 부제목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지난 시간 해보셨으니까 조금 익숙하시죠?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주제목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은 없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새롭게 패밀리 나잇 행사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영문과 한글을 혼합해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문은 소문자로 입력해 주세요. 패밀리 나잇 행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밀리 나잇 행사. 네, 아마 우리가 그냥 소문자로 입력을 했어도 얘가 첫 번째 요 글자는 대문자로 자동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 나잇 행사라는 주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행사가 언제 진행된지 보통 이제 오늘 발표일의 날짜를 부제목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제목 입력하세요에 클릭을 하셔서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게 2025년 5월 31일에 진행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부제목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하셨죠? 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미 텍스트 박스가 슬라이드 레이아웃상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죠. 파워포인트는 무조건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쁘게 꾸며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텍스트를 꾸미고 싶다. 그러면은 꾸밀 텍스트를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근데요, 여기 한번 우리 패밀리 나잇 행사다. 그러면 여기 패밀리 나잇 행사 아무 곳이나 괜찮습니다. 아무 곳이나 마우스 커서 한번 클릭해 보세요.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면은 여기 지금 상자가 나올 거예요. 상자가 선택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자에 이렇게 조절점들이 보이실 건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요. 이게 상자가 완벽히 선택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선들이 점선이에요. 점선이라는 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상자를 선택하려면요. 이 점선이 보이는 상태에서 상자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자 외곽선 아무 곳이나 가서 상자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상자가 실선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가 지금 상자가 완벽하게, 텍스트 상자가 완벽하게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로 텍스트 박스를 우리가 서식을 해도 되고요. 더 확실하게는요, 내가 지금 서식할 이 텍스트, 얘를 그냥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드래그 한번 해보실게요.
F 옆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시고 깜빡깜빡거릴 때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해주면은 음영으로 이 텍스트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 텍스트들을 내가 서식을 하겠다는 거죠. 네, 모두 드래그 하셨죠? 그럼 이 텍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텍스트를 이제 서식하는 메뉴는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파워포인트에서 쓰게 되는 메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냐? 상단에 바로 홈 탭 보세요. 제가 지난 1회차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 홈탭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홈탭에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클립보드, 이것도 나중에 배우실 건데 잠깐 패스하시고 옆에 슬라이드,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우리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레이아웃 바꾸는 것들. 그 옆에 보시면 글꼴 보이실 거예요. 글꼴. 내가 선택한 글꼴을 서식하는 겁니다. 네, 이걸 좀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좀 확대할게요. 오른쪽 하단에서 슬라이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글꼴을 선택해 볼게요. 글꼴이 보통 이제 제목 슬라이드에서 글꼴이 잘 보이려면요. 글꼴을 굵은 글꼴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글꼴을 어떻게 바꾸냐? 여기 지금 글꼴 리본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에서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폰트들이 나와요. 여기 스크롤 막대 보이시죠? 이거 꾹 클릭하시고 쭉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렇게나 다양한 폰트가 있습니다. 근데 폰트를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게요. 어떤 폰트는 영문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폰트는 이런 식으로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글 제목을 썼다. 그럼 웬만하면은 이 한글 이름의 폰트를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영문 폰트의 영문 폰트의 글자체를 바꾸겠다. 그러면 영문으로 된 걸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영문으로 된 폰트 이름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 한글도 이 폰트에 따라서 바뀌긴 바뀌지만 예쁘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한글과 영문 좀 구분해서 바꾸셔야 되는데 일단은요. 그건 나중에 배우시고 일단 폰트를 변경을 해볼게요. 자, 폰트를 어떤 걸로 변경해 보시냐면요. 여기서 클릭하지 않아도 마우스를 이 폰트 위에다 그냥 가져가서 보세요. 클릭 안 합니다. 마우스를 그냥 그 폰트, 해당 폰트 위로 가져가면은 이 뒤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폰트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폰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을 때 그 폰트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원하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폰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HY 헤드라인이라는 폰트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폰트의 이름들이 ABC 순서대로 되어 있고 A부터 Z까지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HY 헤드라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H를 찾아주시면서 쭉 스크롤 막대를 내려보시면은 여기 있죠. HY 헤드라인. HY 헤드라인이라는 이 폰트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 폰트가 좀 더 굵게 바뀌어 있죠. 네, 이렇게 폰트를 바꾸시는 거예요. 네, 폰트를 바꿔봤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기능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폰트를 HY 헤드라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상단 글꼴 메뉴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텍스트의 폰트가 HY 헤드라인 M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숫자는 이 텍스트의 크기를 말해요. 지금 6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작은 것 같다. 이게 이제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아야 될지 감이 안 오시면요. 바로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쇼 보기. 슬라이드 쇼 보기 옵션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청중에게 어떤 크기로 보여지는지 알 수가 있죠. 생각보다,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수업이니까 한번, 이제 바꿔보도록 하죠. 자, ESC 키 누르셔서 다시 편집 화면으로 가시고요. 네, 이 크기는요, 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당연히 숫자가 크면은 글씨가 커지겠죠. 그래서 한 80 정도로 클릭해보세요. 80. 80으로 클릭하면은 그만큼 숫자가 커진 거 보이실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거보다 살짝 작았으면 좋겠는데, 살짝 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이 80이라는 숫자는 텍스트 크기 전체의 이 크기를 지정하는 거고요. 여기서 한 단계씩 크기를 높이고 싶다. 그럼 이제 요 옆에 가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는, 화살표가 위 방향, 하나는 화살표가 아래 방향이에요. 그쵸? 그래서 위 방향은 한 단계씩 이 텍스트 크기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로 옆에 있는 윗방향으로 보고 있는 요거를 한 번 클릭하시면은 한 단계 커지죠. 그리고 계속 한 번씩 클릭하시면은 이게 계속 커질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요즘 텍스트가 너무 커지니까 요 텍스트 박스에 다 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줄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줄이시려면은 한 단계씩 바로 옆에 있는 텍스트 크기 한 단계 줄이기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가 정확할지 한 단계씩 늘려보고 줄여보고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80으로 지정해 놓도록 할게요. 80.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텍스트의 폰트를 바꾸고 그리고 크기를 바꾸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한 번씩 그냥 클릭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 가라는 건요, 텍스트의 글꼴을 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굵기는 한데요. 왜냐면 이제 이 폰트 자체가 굵은 거예요. 네, 요 가라는 요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더 굵어지죠. 너무 굵다. 나는 굵게라는 디자인을 선택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요거 선택되어 있으니까 지금 회색 음영으로 되어 있죠. 굵게 표시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굵게 디자인이 해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유의하셔야 될 게요. 요거 저는 아무리 여기 이 아이콘을 눌러도 굵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바꿀 텍스트를 항상 드래그하신 상태에서 이 디자인 옵션들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굵게는 일단 취소했습니다. 여기 음영 있으신 분들은 취소 주세요. 다시 클릭하시면은 굵게 옵션이 제거가 되죠. 네, 그리고 그 옆에 클릭해 보시면 이건 글씨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음영이 생겼는데 요거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기울기가 사라지죠.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이 기울기는요, 보통 모든 텍스트에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 요 패밀리 나인 있죠. 요 부분에만 내가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럼 드래그 하실 때 패밀리 나인만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만 기울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기울기 클릭해 주시면은 패밀리 나인만 이렇게 기울기를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단은 기울기 적용 안 할게요. 다시 패밀리 나인 드래그해서 기울기 해제합니다. 네. 그래서 기울기 옆에 있는 거는 밑줄을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텍스트에 이렇게 밑줄이 생깁니다. 이 밑줄도 그냥 다시 한번 해제해 주세요. 여기선 적용 안 할 거예요. 밑줄도 그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밑줄 옆에 요 S라는 게 있는데 이 그림자를 쉐이드라고 하잖아요. 쉐이드. 그래서 이거는 이 텍스트에 그림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그림자를 넣으려면요. 텍스트의 굵기가 너무 얇으면 그림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활용하시려면 지금 적용하신 것처럼 텍스트를 약간 굵은 텍스트 폰트로 선택을 해주셔야지 그림자도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 텍스트에 그림자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패밀리 나잇이라는 이 텍스트 모두 드래그 하시고요. 네, 상단 글꼴 리본 메뉴에서 쉐이드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빈 공간 잠깐만 클릭해 보세요.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 걸 보이실 거예요. 회색으로 이제 그림자가 좀 생겼죠. 네, 그림자가 생기면은 조금 더 글씨가 강조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 이 패밀리 나잇 행사라는 이 텍스트 드래그 하시고요. 지금 우리 한 번씩 적용은 해봤지만 최종적으로 적용한 거는 쉐이드밖에 없습니다. 요거 앞에 있는 것들은 실행했다가 다시 취소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요 가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취소선이에요. 요것도 한번 클릭하셨다가 보시면 이렇게 취소선 나오죠? 요거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해제가 됩니다. 취소선은 보통 이렇게 제목에는 쓰지 않고 우리가 본문 내용들 이렇게 작성을 할 때 뭐 강조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취소선을 적용하기도 하죠. 그 취소선 옆에 보시면은 가나라는 이 글자 양옆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건 아이콘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아이콘에서도 의미가 보이는 게 글자의 간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자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요 옆에 펼치기 버튼, 역삼각형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글자 간격을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패밀리 나이트 행사라는 이 글자 간의 간격이 너무 좁은 것 같다. 그럼 밑에 넓게 클릭해 보시면 글자 간의 간격이 조금씩 넓어지죠. 다시 한번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매우 넓게 하면은 훨씬 더 글자 간의 이 간격이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에 따라서 원하실 때 너무 글자가 촘촘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자간을 넓히시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일단 저는 표준으로 그대로 갈게요. 다시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표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간까지 조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대문자 A, 소문자 A가 있습니다. 이건요, 이 문장에서 대문자, 소문자를 바꿔주는 기능을 해요. 우리 한글에는 대소문자가 없지만 영문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입력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번 대소문자를 바꾸는 걸 깜빡하시고 그냥 입력하실 때도 있죠? 이때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네, 문장의 첫 자만을 대문자로 바꿔주거나 또는 만약에 여기 입력된 게 다 대문자였는데 얘들을 다 소문자로 바꿔준다던가 또는 소문자로만 입력되어 있는데 대문자로 다 바꿔준다. 이거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한번 각 단어를 대문자로 클릭해 보실게요. 각 단어를 대문자로. 여기 영문 단어가 2개밖에 없잖아요. 패밀리 나잇. 그러면은 각 단어 앞에만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줄 겁니다. 이걸 각 단어를 대문자로 클릭해 보시면 예, 보이시죠? 앞 글자만 이렇게 대문자로 자동으로 변경을 해줘요. 그래서 대문자로 바꾸거나 소문자로 바꾸거나 그런 옵션들은 반드시 텍스트를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상단에서 대문자, 소문자 바꾸기 옵션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이제 텍스트의 색상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색상 변경을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텍스트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상단에 요 가 밑에 그 빨간색 색상 보이시죠? 이거 이제 텍스트의 색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색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색상 중에 고르셔도 되고 여기에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이 없다. 그럼 밑에 다른 색 보이시죠? 다른 색을 클릭하셔서 더 많은 색상을 여기서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선택하시면은 이 오른쪽 하단에 지금 선택한 색상이 이거다라고 더 크게 보여주죠. 여기에도 만약에 찾는 색깔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더 많은 색의 스펙트럼으로 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일단 표준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X로 닫고요. X로 닫고 그 목록 중에 있는 것 중에 그냥 표준색 중에서 이 초록색을 선택해 볼게요. 목록 중에서 연두색 옆에 있는 표준색 중에 초록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나잇 행사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색상을 모두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패밀리 나잇은 초록색으로 하고 뭐 행사만 파란색으로 하겠다. 그럼 행사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상단에 그대로 홈탭 글꼴 리본 메뉴에 가셔서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색상을 여기는 파란색으로 바꿔줄게요. 파란색으로 바꾸시면은 네, 행사만 이렇게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글자 서식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혹시 한글이나 뭐 엑셀을 활용해 보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글꼴에 서식하는 메뉴는 대부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자세히 글꼴, 서식 메뉴를 더 보고 싶다 하실 때는요. 물론 이제 여기에 웬만한 메뉴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데 큰 무리 없이 여기서 서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다 미처 담지 못한 메뉴는요. 요 글꼴 옆에 보시면은 이게 펼치기 버튼 요거 보이실 거예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더 많은 글꼴 서식 메뉴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실 건데 일단은요. 우리 X를 닫아주시고 글꼴을 서식하려면은 서식할 글꼴을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패밀리 나이트 행사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내가 서식을 하겠다. 근데 여기에 모든 메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글꼴 옆에 이 펼치기 버튼 작게 보이죠? 이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글꼴이라는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글꼴, 이 폰트를 변경할 때 요 상단에 요 박스 안에서 변경을 했어요. 근데 얘는 일괄적으로 변경을 했죠. 우리가 선택한 이 드래그해서 선택한 텍스트의 디자인을, 폰트를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게 보면 영문과 한글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글은 어떤 특정 폰트를 하고 싶고 영문은 또 다른 폰트를 하고 싶다. 이 영문을 다른 폰트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글꼴에서 영어 글꼴과 글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지금 영어 글꼴은요. 글꼴을 사용 중이다라고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이 글꼴을 적용할 때 HY 헤드라인을 전체에 적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HY 헤드라인이 영문에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영문은 영문에 맞게 조금 더 예쁜 글씨체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거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다 영문에 적용할 수 있는 폰트만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한글까지 다 나오는 밑에 내려보시면 쭉 내려보시면은 폰트까지 중간중간 좀 섞여 있어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영문 글꼴을 하나 선택을 해보실 건데, 이번엔 제가 이름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다 찾기 힘드시니까, 요 한글 글꼴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 지금 파란색으로 음영이 보이시면은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세요. 네, 지워주시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파워포인트를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은 자주 쓰시게 되는 글꼴의 이름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거를 다 스펠링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앞자 정도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예쁘게 사용했던 글꼴 이름이 뭐 C로 시작했었는데 그럼 여기다 명문으로 C를 입력해 주시면은 네, C로 시작하는 글꼴의 이름들만 먼저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CENTU까지만 입력해 보세요. 원래는 이제 센츄리 고딕이라는 이 글씨체를 사용할 건데 이 앞에 센투까지만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CENTU라고 입력을 해보시면은 CENTU 바로 밑에 이 CENTU로 시작하는 요 센츄리라는 이 텍스트의 폰트가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센츄리 고딕이라는 걸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록이 너무 많을 때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글꼴의 이름 정도, 이름 앞부분 정도는 기억을 해놨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그 비슷한 이름들을 바로 목록에서 찾아주죠. 그래서 우리는 센츄리 고딕이라고 이 폰트를 한번 선택해 보실게요. 네, 뭐 찾으셨나요? 네, 그냥 목록에서 하나 내려가면서 찾으셔도 돼요. 네, 좀 더 빠르게 찾기 위해서는 글꼴 이름을 여기다 입력을 하면은 바로 찾아준다는 거죠. 센츄리 고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센츄리 고딕으로 선택해 주시고 글꼴도 한번 바꿔볼까요? 한글 글꼴은요. 다시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이 스크롤 막대를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럼 이제 히읗으로 시작하는 글꼴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 휴먼 엑스포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휴먼 엑스포 클릭하시고요. 네, 그럼 영문 글꼴과 글꼴을 별도로 지정을 해준 거죠. 네, 그리고 확인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제 폰트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문과 한글에 각각 다른 글꼴을 지정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폰트를 바꿔봤고요. 이제 쉬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쉬는 시간 전에 지금까지 작업한 거 저장해 주셔야겠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로 알파벳 S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우리 쉬는 시간 전에요. 이 제목 슬라이드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텍스트를 서식하는 방법을 배워보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메뉴를 조금 더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텍스트를 서식하시기 전에는 내가 서식할 텍스트를 먼저 드래그로 섭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텍스트 서식 메뉴를 상단에서 이 홈 탭에 있는 글꼴 메뉴에서 하나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글꼴 메뉴에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메뉴들 대표적인 메뉴들만 꺼내놓은 거고 더 이제 추가적인 메뉴들은 이 옆에 있는 이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영문 글꼴과 그리고 한글 글꼴을 별도로 지금 지정을 해준 거죠. 이제 텍스트를 나중에 입력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형태로 텍스트를 입력하시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실게요. 일단요, 이런 경우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만약에 나중에 뭐 수학 입력을 하시거나 뭐 화학 기호 입력하실 때,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뭐 제곱으로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물이라는 게 화학기호로 H2O라 그러거든요. 내가 만약에 뭐 생수사를 운영한다. 그럼 이제 H2O라는 이런 첨자 또는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또 첨자를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주식회사 같은 거 할 때, 뭐 주식회사 뭐뭐뭐 할 때, 요 주식회사를 위첨자로 해서 이렇게 작게 첨자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어디에 숨어 있냐면요. 이 글꼴에서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요 사자 있죠. 사자를 행사에서 사자만을 이 위첨자로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사자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끝에 있는 사자만 이렇게 드래그 해주실게요. 만약에 이 사자만 드래그가 잘 안 된다 하시면요. 행자와 사자 사이에다가 이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Shift 키를 누르시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좀 작성해 드릴게요. 요 숫자, 글자 잘 안 된다, 드래그가 잘 안 된다 하시면 일단 드래그, 이 마우스 커서를 행자 잘 둡니다. 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시고 우리 키보드에서 방향키 있죠?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은 요 글자만 블록으로 지정이 될 거예요. 요 Shift 키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선택할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하겠다고 할 때 항상 이제 Shift 키를 좀 누르시게 되는데, 요 하나의 글자만을 선택하고 싶으실 때는 일단 이 글자가 시작되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두시고,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라. 그래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은 이 한 글자만 선택이 됩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상단에 그대로 이 글꼴 옆에 펼치기 버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글꼴 창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메뉴는 우리 글꼴 메뉴에서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글꼴을 바꾸거나 크기 바꾸거나 글꼴 색깔, 여기 뭐 취소선, 이중 취소선, 요거는 이제 없었네요. 이중 취소선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문자, 대문자로 이것도 다 이제 여기 있던 옵션들이에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위 첨자와 아래 첨자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위 첨자라는 거는 보통 글씨체가 이렇게 이만한 크기면은 이 오른쪽 위에 첨자
형태로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아래 첨자는 이 아래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첨자 형태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이 사자, 이 글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를 위첨자로 바꾸겠다. 그럼 위첨자를 체크를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오프셋이라는 거는 이 첨자의 크기를 말해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가시면서 이 퍼센트를 조정하시면 되고, 일단 이제 30%로 되어 있는데, 확인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사자만 첨자 형태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요 첨자 크기를 더 줄이고 싶다면은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드래그가 또 안 되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만 드래그 하시고 싶으실 때는 행자와 사자 사이에 마우스 커서 두시고, Shift 키 누르시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요 글자 하나만 블록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다시 글꼴에 가셔서 네,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이 오프셋을 이 숫자를 이렇게 줄여보세요. 예, 이거는 직접 마우스 커서 클릭하셔서 백스페이스로 지우시고 숫자를 입력하셔도 좋고 또는 위아래 화살표로 숫자를 조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프셋의 숫자를 작게 조정하시면은 이 첨자의 위치가 이렇게 조금씩 조정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저기 첨자를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이제 연습용으로 제가 첨자를 알려드린 거니까 다시 원래 글자대로 돌아와야겠죠.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요 사자 하나만을 다시 선택해서 Shift 키 누르시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면 선택이 되죠. 그래서 글꼴, 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지금 체크된 걸 해제하셔도 돼요.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체크된 거 해제하시고 확인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X로 닫아보시고요. 지금 내가 만약에 잘못 이 서식을 했다. 그럼 실행 취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상단에 이 홈 탭 위에 보시면 실행 취소. 내가 지금 첨자를 지정을 했는데 이 첨자 진행한 거를 실행 취소하고 싶다. 이 실행 취소 버튼을 한번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전에 첨자를 지정했던 이 상태로 가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드시다가 디자인을 적용했는데 이거 별로야. 이전 디자인이 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실행 취소를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이전 단계로 내가 액션을 취한 것을 한 단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실행 취소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지정을 하는 방법, 서식하는 방법 다양하게 배워보셨고요. 자, 밑에 이제 우리가 2025년 5월 31일 요 텍스트도 똑같이 꾸며볼게요. 네, 꾸미는 방법은 이제 반복하시지 않으셔도 아시겠죠. 우리 패밀리 나잇 행사를 서식하셨던 것처럼 2025년 5월 31일도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신 상태로 상단에서 이제 똑같이 글꼴을 꾸며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텍스트 박스가 몇 개 있나요? 주제목 하나, 부제목 하나, 이렇게 총 2개의 텍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얘네를요, 동시에 동일한 색깔, 동일한 글꼴로 동시에 적용하고 싶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려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하나 클릭해서 이 글꼴을 바꿨지만 이번에는 이 2개를 동일한 글꼴로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요. 이 2개의 텍스트 박스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여기서 서식을 동시에 해버리면 됩니다. 자, 이때 Shift 키를 활용을 하시는데요. 먼저 상단에 주제목이 입력되어 있는 이 텍스트 박스를 하나 클릭해 보세요. 네, 클릭하신 상태로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밑에 있는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2개가 지금 동시에 선택이 됐을 거예요. 그쵸? 네, 이럴 때 Shift 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2개 이상을 동시에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시고 개체를 하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빈 공간 클릭하셨다가 위에 있는 텍스트 박스 선택하시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로 밑에 있는 텍스트 박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2개가 한꺼번에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글꼴을 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영문과
한글을 다른 글꼴로 조정해 줄게요. 상단 글꼴 탭 가셔서 이 오른쪽에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영문과 한글 글꼴을 따로 지정해 줄게요. 영어는 아까 적용했던 그대로 센트릭 코딕, 센트릭 코딕. 예, CENTU까지만 입력하면은 얘가 센츄리를 이렇게 찾아서 보여줘요. 이 상태에서 조금 스크롤 막대를 밑으로 내려가시면 센트릭 코딕을 찾을 수가 있죠. 네, 센트릭 코딕으로 그대로 클릭해 주시고 한글 글꼴은 우리 아까 지정했던 대로 이 스크롤 막대를 맨 밑으로 내리셔서 휴먼 엑스포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아까 이 주제목이 있는 이 텍스트 박스에 지금 이렇게 적용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배우셨으니까 두 가지 텍스트 박스를 한 번에 글꼴을 동일하게 적용을 할 때는 Shift로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한 번에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텍스트 박스에 동일한 글꼴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그리고 확인 클릭하시면은 네, 이 밑에 있는 이 부제목의 그 날짜도 동일하게 텍스트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영문과 숫자는 똑같이 취급을 해요. 영문에 우리 센트릭 코딕을 적용했기 때문에 얘는 숫자죠. 숫자도 센트릭 코딕으로 적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글꼴을 한 번에 통일시키는 방법을 배우셨고요. 자, 밑에 있는 요 글씨, 요 부제목에 있는 날짜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네, 얘는 이제 굵게 바꿔줄게요. 굵게. 상단에서 굵게. 그리고 파란색. 우리가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색상을 여기서 지금 보여줍니다. 그 파란색 그대로 클릭하시면은 파란색으로 바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조금만 크게 글씨 크기는 한 32 정도로 바꿔줄게요. 밑에 날짜 부분은 센트릭 코딕의 32 포인트에 굵게 그리고 파란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모두 이렇게 수정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끝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텍스트로만 꾸미지만 이제 다음 회차가 갈수록 이 슬라이드가 더 다양하게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이에요. 오늘은 텍스트 위주로 같이 저와 같이 배워보시는 겁니다. 자, 제목 슬라이드를 완성을 했으면요. 그럼 이제 우리 슬라이드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추가하실 때 상단의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 가셔도 되고 또는 삽입 탭 가셔서 새 슬라이드 가셔도 되는데 조금 이게 익숙해지시면요. 혹시 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지금 슬라이드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를 먼저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키보드로 엔터키를 눌러주시면은 네,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슬라이드 하나 더 추가되는 이 단축키가 바로 엔터키예요. 그걸 꼭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외우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엔터키 누르셔서 간편하게 슬라이드를 추가하시고 나는 그래도 정석대로 상단에서 홈탭 또는 삽입 탭에서 슬라이드 추가하고 싶다. 슬라이드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단축키는 엔터키예요. 엔터키 누르시면 슬라이드 추가되고요. 네, 제목 슬라이드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으로 바로 입력이 됩니다. 네, 이 레이아웃을 만약에 바꾸시고 싶으시면 아시죠? 네, 요 2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레이아웃을 변경하실 수도 있죠. 네, 지금은 그대로 제목 및 내용으로 갈게요. 자, 지금 이 제목 슬라이드에 우리가 패밀리 나이트 행사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오늘 행사에 이 어떤 차례로 행사가 진행될 건지 행사의 차례를 입력해 주셔야겠죠. 잠시만요. 네, 이 행사의 이제 개요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야겠죠. 상단 제목 입력하시오 해서 클릭하셔서 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행사 개요를 입력할 거예요. 행사 개요 입력합니다. 네, 행사 개요 입력하시고 우리 이제 텍스트를 서식하시는 거 배우셨으니까 빠르게 서식해 볼게요. 행사 개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상단 홈탭에서 이 텍스트는요. 아까 사용하셨던 휴먼 엑스포 사용할게요. 그래서 스크롤 막대 맨 밑으로 내리시면은 휴먼 엑스포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글씨 색깔은 파란색으로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거 그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바꿔주실게요. 그래서 글씨 크기는 44로 변경 안 하고 그대로 갈게요. 44.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기초 단계여서 계속 이제 연습을 반복해서 해보시지만, 한 가지 미리 좀 말씀드리면, 파워포인트 나중에 이제 만드시게 되시면,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잖아요. 뭐 20장, 30장, 나중에 100장까지 만드시게 되는데, 웬만하면은 이 파워포인트 디자인 안에서는 색감이나 디자인을 동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죠. 굉장히 신나는 파티 행사다. 그러면은 이 슬라이드별로 디자인이 다를 수도 있지만, 특히 보고서, 발표회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면은, 이 슬라이드별로, 앞에는 빨간색을 꾸몄다가, 두 번째 슬라이드는 노란색을 꾸몄다가 너무 휘황찬란하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눈이 아파서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적인 자리에서 보고 형식의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나중에는 좀 컬러도 차분한 컬러 그리고 디자인이나 폰트도 웬만하면 이제 통일해서 하게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행사, 좀 즐거운 행사이기 때문에 크게 너무 차분한 색깔보다는 좀 이렇게 신나는 그런 디자인을 꾸며보려고 해요. 근데 일단은 이 폰트 자체는 웬만하면 이 슬라이드 안에서 통일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글 폰트는 제가 지금 휴먼 엑스포로 계속 통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목 입력하셨으면은 이제 이 밑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클릭하셔서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내용을 좀 빠르게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제 사회자 인사입니다. 네, 이 레이아웃을 활용하시면 좋은 게 우리 그냥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그냥 사회자 인사인데 바로 앞에 글머리 기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르륵 글로 사용하기 때문에 글이 바로 입력되지만 파워포인트는 그래픽 위주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웬만하면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점만 간단히 입력하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 레이아웃 자체에 글머리 기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자 인사 먼저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엔터 치면은 바로 다음에도 글머리 기호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녀 공연 시간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부모 공연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앙상블 공연. 마지막에 다과 시간이 있겠죠.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입력하셨으면요. 이 글씨를 좀 조정을 할게요. 글씨체를 조금 작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예요. 상단에서 이제 제목을 서식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행사 개요 부분을 모두 드래그 하셔서 상단에 지금 28로 폰트가 글씨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상단에서 28에서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얘를 24로 조정하겠습니다. 24.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텍스트를 조정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글머리 기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글머리 기호가 미리 레이아웃에 지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글머리 기호를 조금 더 응용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샘플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샘플. 네. 우리는 지금 텍스트만을 먼저 입력하고 있지만 나중에 회차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도형을 사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이 행사 개요, 목차도 더 꾸며보게 될 건데 오늘은 우리 아직 2회차죠. 2회차이기 때문에 텍스트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삭자 인사를 할 거고 자녀 공연 시간이 있는데 자녀들도 이제 나눠지죠. 나이대별로. 어린이들은 발레 공연이랑 댄스를 뭐 출 건가 봐요. 뭐 이런 행사가 실제 있는 건 아니지만 가상의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첫 공연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공연도 순서가 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를 이 목록으로 글머리 기호를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 보이시죠? 이 공연들이 모두 자녀 공연 안에 섹션으로 포함이 됐는데 글머리 수준의 기호가 달라요. 그래서 어린이 공연과 청소년 공연은 일단 좀 상위 공연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공연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얘네는 글머리 기호가 좀 하위로 수준으로 적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를 같이 적용을 해보실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큼직큼직한 목록만 일단 입력을 할 건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자녀 공연 있죠. 자녀 공연은 여기다 우리가 하위로 글머리 기호를 좀 더 추가해서 색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자녀 공연 밑에다가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마우스 커서를 자녀 공연 뒤에다가 여기다 클릭을 합니다. 자녀 공연 뒤에다가 깜빡깜빡 클릭을 했죠. 여기서 엔터 한번 쳐보세요. 네, 엔터를 치면요. 나는 여기서 지금 이 글머리 기호를 사용할 게 아닌데 새로운 목록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엔터를 치면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이 글머리 기호 상에서 동일하게 그냥 하나 추가해주는 격이죠. 그럼 얘를 일단 지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여기 새롭게 형성된 이 글머리 기호 여기를 그냥 마우스 커서 두시고 백스페이스 버튼을 키보드에서 눌러주시면은 글머리 기호가 지워집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글머리 기호 없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린이 공연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어린이 공연 먼저 자녀 공연이죠. 자녀 공연이 어린이 공연으로 나뉘어지죠. 어린이 공연. 엔터 치시고 청소년 공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디자인과 새로운 이 목록 수준을 적용을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이 어린이 공연과 청소년 공연을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일단 얘네도 글머리 기호를 적용을 해줄 건데 이 기존에 있는 이 글머리 기호와는 다르게 적용을 해줄 거예요. 이거 어디서 적용하시냐면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바로 홈 보시면 우리 아까 글꼴을 편집했던 이 글꼴 메뉴 바로 옆에 단락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글꼴은 글자들의 디자인을 바꾸는 거고요. 단락이라는 거는 글이 모여서 문단을 만들죠. 문단의 디자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홈탭에서 단락 가보시면은 가장 왼쪽 상단에 요 두 개 보이실 거예요. 이게 글머리 기호와 글머리 번호예요. 그래서 이걸 변경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머리 기호를 먼저 클릭하시면 이 클릭하실 때 요 옆에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이 기호 자체를 이 글머리 기호 자체를 클릭하시면은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글머리 기호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실행 취소하고 다른 디자인으로 적용하고 싶으실 때는 꼭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다이아몬드 등등 뭐 디자인들이 있죠.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체크를 클릭하시면 체크로 바뀌게 되고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되죠. 자, 우린 여기서 번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대로 드래그한 상태로 여기 이제 번호를 지정을 해볼게요. 다시 지금 이 옆에 글머리 번호에서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 여기도 이제 동그라미 번호, ABC, 괄호 번호 등등인데 여기 로마자 보이시죠? 우리 로마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로마자 클릭. 네, 그러면은 우리가 글머리 기호 번호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으로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지만 난 동그라미 싫다. 뭐 다른 기호를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다른 글머리 기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일단은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어린이 공연과 청소년 공연 이렇게 드래그해서 우리가 로마자로 목록을 글머리 번호를 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수준을 변경해야겠죠. 이 어린이 공연과 청소년 공연은 자녀 공연의 하위 목록으로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은 수준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일단 들여쓰기 할 부분 어린이 공연과 청소년 공연을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단락 메뉴 보시면은 글머리 기호, 글머리 번호 옆에 보시면은 들여쓰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들여쓴다는 거예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들여쓰기 클릭하시면은 들여써서 목록이 작성이 되면서 동시에 얘는 하위 목록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글씨가 24폰트였거든요. 24포인트. 근데 20포인트로 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은 목록의 수준도 하위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글씨의 크기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네, 요거 잠깐만 실행 취소해볼까요? 어린이 공연, 청소년 공연 드래그 하시고 상단에서 실행 취소 가보세요. 실행 취소 가시면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죠. 원래 수준대로. 네, 이것도 단축키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초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상단에 단락에서 이 들여쓰기, 목록 수준 늘림 이 버튼을 클릭하셨겠지만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키보드에서 보이시나요? 탭키는 어디 있냐면요. 우리 Shift, 키보드에서 왼쪽에 Shift 키 있잖아요. 그 Shift 키 위에 보시면 탭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탭이라는 게 띄어쓰기보다 좀 넓은 하나의 뭐 단락 수준의 이 넓이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키를 누르셔도 이 목록 수준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고 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상단에서 우리가 클릭했던 목록 수준 늘림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탭키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우리 지금 글머리 기호의 수준을 바꾸는 거를 배워보시고 계십니다. 글머리 기호 수준 바꾸시려면은 수준 바꿀 부분을 드래그 하시고 상단에 홈 탭에서 단락 메뉴 가시면은 글머리 기호 수준을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느렸는데 좀 수정해야겠다. 다시 글머리 기호 수준을 높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반대 버튼 보이시죠? 이 반대 버튼이 바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 하셔서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동일하게 하겠다 클릭하시면은 이전 수준과 동일하게 변경이 되면서 글씨의 크기도 24로 늘어나게 되죠. 네, 요거는 이제 다시 실행 취소하시면 돼요. 실행 취소. 실행 취소하시면은 이제 원래 이전으로 돌아오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제가 글머리 기호의 수준을 하위 목록으로 늘릴 때, 네, 이때 단축키가 키보드에서 탭키를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탭키를 한번 계속 연속해서 누를 때마다 이 글머리 기호 수준이 계속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반대로 우리 글머리 기호 수준을 줄이려면은 이 상단에서
그리고 단락 메뉴에서 글머리 기호 수준 줄이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도 단축키가 있겠죠. 이 단축키는요. 간단합니다. 그냥 탭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시면은 글머리 기호 수준이 줄어듭니다. 근데 요거는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금 나는 더 간단하게 키보드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키보드에서 Shift 키 누르신 상태로 탭키를 누르시면은 다시 수준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단축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단축키는 지금은 이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필수는 아닙니다.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은 단축키는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사용해 보셔도 괜찮아요. 일단 여기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탭키 누르시면은 단계가 한 단계 줄어들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린이 공연을 두 단계로 나눌 거예요. 어린이 공연이 하나는 K-팝, 하나는 발레 이렇게 나눌 거기 때문에 이 어린이 공연 밑에다가 새롭게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겠죠. 네, 어린이 공연 뒤에 마우스 커서 두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글머리 번호에서 연장선으로 입력이 될 거예요. 네, 일단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합니다. 일단은 발레 공연이 있고 그리고 엔터 쳐서 K-팝 공연이 있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네, 사실은 발레와 K-팝은 어린이 공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의 글머리 기호 수준을 바꿔줄 겁니다. 자, 일단은 발레와 K-팝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여기서 상에서 단락 메뉴에서 글머리 기호 수준 느리기 요거를 클릭하셔도 좋고 또는 탭키를 눌러주시면은 더 수준이 늘어나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수준들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어린이 공연과 청소년 공연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로마자로 입력을 했는데 이 발레와 K-팝은 이 로마자와 구분되기 위해서 글머리 기호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발레와 K-팝 이렇게 드래그한 상태로 아시죠? 상단에 글머리 번호를 바꾸셔도 좋고 기호를 바꾸셔도 좋습니다. 저는 번호 펼치기 버튼 클릭해서 ABC로 바꿀게요. ABC. 네, 그럼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글머리 기호의 수준, 글머리 기호의 수준을 바꾸고 그리고 글머리 기호를 바꾸는 방법.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다 작성을 하고 보니까 행사가 굉장히 알차요. 자녀 공연, 부모 공연, 뭐 자녀 공연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내용이 좀 목록에서 많아지다 보니까 눈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목록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좀 여유롭게 정리를 하면요. 지금 줄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줄 간의 간격을 조금 넓혀주면은 이 글씨들도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고 보는 사람도 눈이 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줄 간격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줄 간격 조정할 부분을 이렇게 전체 텍스트를 드래그 하시고요. 자, 상단에 우리 아까 글머리 기호 수준을 조정했던 버튼 바로 옆에 단락 메뉴에 있죠? 단락 메뉴에서 글머리 기호 수준을 조정했는데 이 옆에 보시면 얘가 바로 줄 간의 간격이에요. 이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 현재 간격이 간격보다 더 넓게 숫자를 높여주면은 이렇게 간격이 높여지는 거죠. 너무 그 줄 간격을 높이면은 이 텍스트 박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줄 간격 적당히 저희는 한 1.5 정도로 조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줄 간격이 넓어지면서 훨씬 더 글씨 보기가 편해지죠. 단락에서 이제 줄 바꾸는 방법까지 배우셨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연습해 볼게요. 연습용으로 이 2번 슬라이드를 우리가 한번 복제해 보겠습니다. 왼쪽 개요에서 2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복제가 되죠. 네, 그럼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내용으로 쌍둥이 슬라이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네, 이 3번 슬라이드는요, 죄송합니다.
3번 슬라이드는 제가 연습용으로 그냥 삽입을 한 거예요. 요건 나중에 이제 삭제할 겁니다. 자, 3번 슬라이드에서요. 요 행사 개요, 요 제목 텍스트 박스 밑에 있는 이 텍스트 박스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그리고요. 이거를요, 텍스트 방향이 지금은 가로 방향이잖아요. 근데 얘를 우리 왜 일본 책이나 옛날 뭐 80년대 신문들 보면은 텍스트 방향이 이렇게 세로 가는 경우 있어요. 세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이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실 때, 텍스트 박스 클릭하시고 상단에 그대로 단락 메뉴 가셔서 우리 아까 줄 간격 조정한 거 바로 옆에 보시면은 텍스트 방향이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펼치기 버튼 클릭해 보시면 지금 가로로 돼 있어요. 얘를 세로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텍스트의 방향이 세로로 변경이 됩니다. 아시겠죠? 가로, 세로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나는 글머리 기호를 아예 없애고 싶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대로 글머리 기호가 적용된 부분을 이렇게 다 드래그 합니다. 세로라서 좀 드래그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요거는 다시 바꾸시려면요. 요거 텍스트 박스 클릭하신 상태로 상단의 텍스트 방향 펼치셔서 다시 가로로 바꿔주시면 돼요. 우리에겐 좀 가로가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상단에 지금 글머리 번호가 아니고 기호잖아요. 그럼 글머리 기호에서 요거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요 지금 기호죠? 그래서 기호에 가서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게 요 동그라미인데 우리는 없음 클릭해 주시면은 이 기호 없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 글머리 기호를 없애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 단락의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게요. 지금 이 위에 단락 메뉴 보시면은 지금은 왼쪽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기 탭을 넣어서 여기는 이제 조금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모두 왼쪽 정렬로 바뀌어 있어요. 즉 왼쪽부터 텍스트가 쭉 나간다는 거죠. 근데 얘를 가운데 정렬을 바꾸고 싶다.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는 이 텍스트 박스 안에서 텍스트가 가운데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보시려면요. 마찬가지로 텍스트 박스 이렇게 선택하셔서 또는 이렇게 정렬을 바꿀 부분만 드래그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우리 전체를 바꿀 거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셔서 요거를 가운데 정렬을 바꿔보실게요. 가운데 정렬 클릭하시면은 이 텍스트들이 모두 가운데 정렬로 오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정렬 클릭하시면은 오른쪽에서부터 텍스트가 쭉 정렬되도록 정렬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양쪽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클릭하시면은 텍스트가 요 왼쪽과 오른쪽에 맞춰서 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꽉 차도록 정렬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텍스트가 내용이 짧아서 그렇지만 이게 텍스트가 쭉 가득 차게 되면은 양쪽 정렬로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못하지만 나중에 정렬을 바꿔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즉 균등 분할이라고 해서 이 텍스트에서 왼쪽 정렬이라 그러면 왼쪽에 딱 맞춰서 가운데 정렬은 가운데에 맞춰서 그리고 오른쪽 정렬은 오른쪽에 맞춰서 정렬을 해주지만 이 균등 분할이라는 거는 사실 뭐 잘 쓰지는 않지만 이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이 가운데에 이 공간들을 균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배열을 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한번 해볼게요. 그 옆에 보시면은 요 단의 개수를 조정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단은 이렇게 글이 써지고요. 2개의 단이라고 하면은 우리 신문 보는 것처럼 이 단락이 좁아요. 그래서 여기 단락 글이 하나 끝나면은 이 옆에 이어서 이렇게 2개의 단 또는 3개의 단으로 입력된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셔서 이 단락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1단, 2단, 3단 이렇게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모두 나중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단락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셨고요.
이제 요 단락에 있는 내용은 모두 삭제를 하겠습니다. 요 3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딜리트 하시고요. 위에 있는 행사 개요도 이렇게 딜리트 해주세요.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에요. 이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볼게요. 왼쪽 스피드 클릭하셔서 레이아웃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레이아웃 변경하시면은 이 중에서 대부분 레이아웃 안에는 내용을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텍스트 박스가 다 점선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는요, 긴 화면으로 가볼게요. 긴 화면을 클릭해 보세요. 빈 화면 클릭.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바꿔봅니다. 네, 빈 화면이면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여기 텍스트 박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라는 건요, 우리가 직접 그릴 수도 있어요. 자, 텍스트 박스 그리려면 어떻게 가시냐면요, 우리가 여기 텍스트 박스를 삽입해야 됩니다. 삽입. 로 가보실게요. 상단에 삽입 탭 가시면, 삽입 탭, 중간보다 조금 오른쪽쯤에 텍스트 상자라고 보이실 거예요. 텍스트 상자. 찾으셨나요? 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면은 가로 텍스트 상자인지 세로 텍스트 상자인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세로 글을 작성해 보셨잖아요. 세로 방향으로 내가 글을 쓰고 싶다. 그럼 세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는 보통은 이제 가로 텍스트 상자를 많이 사용하시죠.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해 봅니다. 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면은 가로 텍스트 상자가 클릭됐으면 정말 편리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 시트 위로 가져오시면은 지금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십자 형태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뭔가 그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실 때는 어떻게 그리시냐면요.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텍스트 박스가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 상단부터 그려지게 됩니다. 내가 텍스트 박스를 그릴 때 왼쪽 상단부터 그린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고 요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드래그 만큼 텍스트 박스가 이제 삽입이 돼요. 그래서 내가 드래그를 이만큼 드래그했다. 그러면 텍스트 박스로 이렇게 작게 삽입이 되는 거고요. 이만큼 드래그했다. 그러면 텍스트 박스가 크게 삽입이 되는 겁니다. 우리 텍스트 박스 하나 그려볼게요. 먼저 시작점에 마우스를 클릭을 한 상태로 아래쪽으로, 대각선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하면 지금 사각형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사각형 보이셨을 때 마우스 드롭합니다. 마우스에서 손을 톡 빼시라는 거죠. 네, 그럼 텍스트 박스가 지금 삽입된 거 보이시죠? 네, 텍스트 박스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이미 안에서 이제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고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텍스트 박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게요. 이런 화면으로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될 건데 요거 이제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글씨 크기를 굵게 그리고 크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텍스트 박스 안에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우리 크기는요. 크기를 한 54 정도로 바꿀게요. 54. 그리고 글씨는 마찬가지로 폰트는 아까 이제 사용했었던 요거 이제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최고한 글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휴먼 엑스포로 바꿔주실게요. 네, 지금 아마 이 상자의 크기가 다 다를 겁니다. 예, 상자의 크기는 다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마다 우리가 크기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데, 제가 처음에 이
그렸던 텍스트 박스는 요만한데 지금 안에 글씨도 지금 우리 한 8글자 넣었죠? 띄어쓰기 포함 9글자. 그리고 글씨 크기도 크게 54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린 텍스트 잠시만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텍스트 박스에 테두리 선을 그릴 수도 있나요? 네, 그릴 수도 있죠. 네,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지금은 일단 우리가 텍스트 박스의 크기를 조정하고 이따가 테두리 그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텍스트 박스의 크기 안에 텍스트가 너무 꽉 차다 보니까 얘가 지금 2줄로 나눠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를 내가 한 줄로 크게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텍스트 박스 가로 길이를 늘려주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늘릴까요? 예, 텍스트 박스를 일단 클릭을 하시면 여기 테두리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조절점인데 이 텍스트 박스의 길이를 가로 너비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요. 이 양쪽에 있는 요 조절점 있죠. 이거 2개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조절점 위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바뀔 거예요. 이때 마우스 클릭하셔서 오른쪽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늘리겠다 드래그 해주시면 되죠. 드래그 해보세요. 쭉 드래그 해보시면은 텍스트 박스의 너비가 넓어지면서 텍스트가 한 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텍스트 박스의 크기를 상하로 높이를 조절하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이 텍스트 박스의 위아래 조절점을 아래 또는 위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얘가 늘어나는데 이 텍스트 박스의 성격은요. 텍스트 박스의 크기가 이 텍스트 내용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텍스트 박스가 내용이 지금 여기 꽉 차 있는 상태인데 굳이 얘를 이렇게 늘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늘려지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때에 따라서 텍스트가 이제 여기 너무 2줄, 3줄로 가득 찼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조절점, 요 위아래에 있는 조절점을 각각 드래그,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거나 위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텍스트 박스의 상하, 높이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렇게 한 줄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텍스트 박스는요, 우리가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조정하냐면요, 우리가 일단은 아주 작게, 살짝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요, 텍스트 박스 일단 클릭을 하세요. 조절점이 보이죠? 조절점이 보이는 거 이제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우리 방향키 있잖아요.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방향키로 하시면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아래로도 이렇게 쭉 움직여 보시고 위로도 움직여 보시고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방향키를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좀 크게 움직이고 싶다. 그럼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 텍스트 박스 클릭하신 채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드래그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우리 1페이지 한번 가보실게요.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가보시면은 지금 보실 때 이 제목과 부제목이 너무 붙어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얘네가 지금 별도의 텍스트 박스죠.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부제목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하셔서 밑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이 이동할 게 아니라 약간 높이만 조금 밑으로 세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가 좀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럼 이때 바로 키보드에서 아래 방향키를 살짝씩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서 조금 간격을 띄워 주시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 박스를 이동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이동하실 때는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다시 슬라이드 3으로 돌아오셔서요. 자, 이제 얘를요, 우리가 이동하는 방법을 배우셨는데, 이게 보통 보기 편하게 하시려면은 밑에서 이제 정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는 텍스트 박스를 이 슬라이드의 정중앙, 그러니까 가로 기준으로도 가운데, 세로 기준으로도 가운데, 여기에 이제 오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눈대중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조금 더 완벽하게 정확히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싶으려면은 어디로 가시냐면요. 자, 우리 홈탭이 보이시죠?
자, 홈탭에서 여기 오른쪽에 그리기 보이실 거예요. 그리기 메뉴 보시면은 위에 정렬이라고 보이시나요? 정렬. 내가 지금 선택한 이 텍스트 박스를 정렬하겠다는 거죠. 정렬을 클릭하시면은 여기 개체 위치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개체 위치에서 맞춤으로 가시면 가운데 맞춤이라는 건요. 슬라이드 기준으로 가로 기준으로 가운데에 온다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중간 맞춤이라는 거는 슬라이드 기준으로 했을 때 슬라이드가 요만큼 있으면은 이 색 기준으로 중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 다시 중간 맞춤 한번 클릭하면은 지금 현재 이 텍스트 박스가 이 슬라이드에서 정중앙에 오게 되겠죠. 네,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텍스트 박스 선택하시고 상단에 홈 탭에서 그리기 메뉴에서 정렬 클릭하셔서 개체 위치에서 맞춤 가셔서요.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 그럼 이제 가운데로 왔죠. 가로 기준으로. 다시 정렬 가셔서 개체 위치에서 맞춤 가셔서 중간 맞춤 클릭하시면 이제 색 기준으로 이 슬라이드의 정중앙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이 단락에서 우리가 정렬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텍스트가 지금 왼쪽에 너무 치우쳐 있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슬라이드 쇼로 보시게 되면은 텍스트가 지금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요. 텍스트 박스 자체는 정중앙에 와 있는데 텍스트가 왼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왼쪽에 치우쳐서 텍스트가 보이는 겁니다. 얘를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는 텍스트를 완벽하게 정중앙으로 올려면은 이 텍스트 박스 안에서도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ESC 키 누르셔서 이 텍스트 박스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단락, 지금 홈탭에 와 있습니다. 홈탭에서 단락에 가시면은 가운데 정렬 보이실 거예요. 이 텍스트 박스 안에서 가운데로 정렬해줘라 라는 거죠. 가운데 정렬 클릭하시면은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는 텍스트가 완전하게 정중앙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레이아웃에,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텍스트 박스가 입력이 되어 있지만 빈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텍스트 박스를 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특수 문자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앞에 귀엽게 하나 그리고 싶어요. 이 하트는 우리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기호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입력하실 부분에, 하트를 입력하실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입력해 주세요. 클릭. 이 부분에다가 내가 입력을 하겠다. 무엇을? 하트를. 하트, 없는 거 우리가 삽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상단에 삽입 탭으로 가세요. 삽입 탭으로 가시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 텍스트 상자 삽입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그 옆에 보시면 기호라는 메뉴에서 기호 보이실 겁니다. 네, 다양한 기호들 우리 특수 문자들 있죠. 하트, 화살표, 스페이드, 당구장 표시 이런 것들이 다 기호에 있어요. 그래서 기호를 클릭하시면 기호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글꼴은 기호에서 사용한 글꼴이고요. 오른쪽에 하위 집합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위 집합에서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 스크롤 막대를 조금 보시다 보시면은 네모 기호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제 네모 기준의 기호들 나오고요. 그럼 도형 기호 선택하시면은 이런 다양한 도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위 집합에서 도형 기호를 선택하시면은 바로 이제 여기 하트가 보이고요. 검은색 하트, 하얀색 하트 보이죠? 그리고 또는 그냥 스크롤 막대를 이렇게 밑으로 이동하시면서 보시면
다양한 기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 하위집합에서 먼저 선택을 하시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죠. 하위집합에서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스크롤 막대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다 보시면은 중간 정도에 스크롤 막대 중간 정도에 내려보시면은 도형 기호 있습니다. 도형 기호 클릭하시면 네, 여기서 이제 하트 찾을 수가 있죠. 저는 하트를 그냥 넣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을 하면은 다음에 기호를 사용할 때 최근에 사용했던 기호 목록에 이제 하트가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클릭하셔도 됩니다. 일단 하트 선택하셔서 삽입합니다. 삽입. 네, 삽입 클릭하시면은 이제 뒤에 하트가 삽입이 돼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제 닫아주세요. 닫아주시면 이제 하트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 지금 이 특수 기호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하실 때는 특수 기호를 삽입할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삽입 탭에 가시면 오른쪽 끝에 기호라는 메뉴가 있었죠. 기호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 하위 집합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은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기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아까 하트를 삽입했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기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면서 자주 사용하시게 되는 기호들은 이 최근에 사용한 기호 목록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하셔서 삽입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 기호 창을 닫아주시면은 이 하트가 삽입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단축키가 있어요. 매번 기호 삽입할 때마다 또 삽입 탭에 가서 기호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지금 입력하신 하트 한번 지워보실게요. 하트를 백스페이스로 지워보시고요. 이 좋은 앞에 마우스 커서를 입력하신 상태로요. 키보드에서 한글 미음 있죠? 미음에다가 한자 키를 같이 눌러보세요. 한글 미음, 한글 미음에다가 한자 키를 같이 눌러보십니다. 한글 미음 누르신 상태로 키보드에, 죄송합니다. 미음을 너무 오래 눌렀네요. 미음 누르시고 바로 한자 클릭하시면, 한자를 키보드에서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특수 기호들이 쫙 나옵니다. 지금 9번까지 나와 있는데 9번이 다가 아니에요. 이 밑으로 더 내려보실 수도 있고, 또 여기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 다양한 특수 기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동그라미가 3개 있다는 게 여기 지금 페이지가 3페이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 이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서 특수 기호를 선택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미음 한자로 입력하시는 게 특수 기호는 훨씬 더 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음 한자에서 이 목록 중에 보시면은 하트 보이시죠? 하트를 클릭하시면은 그대로 하트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팁인데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한자 키를 입력하실 때 우리 지금 특수 기호는 한글에서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누르셨잖아요. 이제 지읒을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이응을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누르셔도 우리가 특수 기호나 글머리 기호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하트를 잠깐 지워보고 키보드에서 지읒 한자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숫자가 입력이 되는데 이 숫자만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로마자 입력하실 때 우리 로마자 입력하실 때 특수기호에서 입력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지읒 한자를 보시면은 로마자를 쉽게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응 한자 키보드에서 이응 한자 입력하시면은 원 안에 있는 알파벳이나 숫자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펼치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특히 뭐 같은 것들 번호를 입력하실 때 화살표 클릭하시면은 뒤에서 뭐 가로 안에 있는
숫자나 문자를 찾으실 수가 있죠. 이렇게 지읒, 미음이 이제 특수 기호고요. 지읒은 이제 로마자, 숫자, 그리고 이응은 원 안에 또는 괄호 안에 들어간 숫자나 문자를 입력하실 때 편합니다. 여기다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요거 다시 하트로 바꿀게요. 지워서 미음 한자 누르시면은 이 목록 중에서 하트를 찾으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특수문자를 입력해 보셨고요. 자, 그럼 한자는 어떻게 입력할까요? 한자. 네, 한자는 어렵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은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가 한문으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변경하실 때는 여기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한문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키보드에서 그냥 한자 키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시간이라는 음을 쓰는 한문이 다 나와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시간 여기 있다 하고 첫 번째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시간이 한문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이거 잠깐만 실행 취소하실게요. 실행 취소하시면 다시 이제 한글로 돌아오게 되고요. 네, 저도 사실 그렇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시간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 한문인지 이 한문인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요. 여기도 옥편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시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자, 상단에 검토 탭으로 가보세요. 검토. 네, 검토 탭으로 오시는 거는 내가 한문을 입력을 할 건데 이 한문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검토로 가시면은 여기 언어에서 한글 한자 변환이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네, 한글 한자 변환을 클릭해 보시면은 네, 이제 아까 보셨듯이 시간은 음을 사용하는 한자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학자 선택 이거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무슨 시자인지 무슨 간자인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 이 한자를 목록에서 하나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옥편 보이시나요? 네, 옥편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얘는 떼시자의 사이간 이게 시간이 맞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확인 클릭하시면 닫아지고요. 혹시 이 밑에 있는 시간을 쓰는 건가? 요거를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옥편을 클릭하시면은 이거는 주검시의 간사할 간이다. 이거는 시간이 아니죠. 이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옥편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한자 요 한자를 이제 알게 됐고요. 이 옥편으로 확인을 해서 이게 우리가 찾는 시간, 떼시의 사이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밑에 입력 형태 보세요. 그냥 한문으로만 입력해도 되겠지만 보통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글을 입력하고 괄호에서 한자로 넣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엔 이 입력 형태를 선택하시고 지금 우리 시간에 한자를 선택하고 입력 형태까지 선택하셔서 변환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시간이 한자와 한글과 같이 입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지 또 어떤 형태의 파워포인트를 문서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서에 따라서 특수문자 또는 한문 한자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 텍스트 박스 안에 한문이 들어가면서 내용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 너비 안에다가 다 텍스트를 넣지를 못해서 두 줄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이거 한 줄로 넣으려면은 텍스트 박스의 너비를 늘려주시면 되겠죠. 아까 배우신 대로 이 오른쪽 조절점에 마우스 가져가셔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텍스트 박스의 크기가 너비가 늘어나면서 한 줄로 입력이 되죠. 네, 근데 텍스트 박스의 너비가 바뀌게 되면서 정렬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 얘가 정 가운데 있지 않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바꿔줄까요? 복습하실 겸? 텍스트 박스 선택하시고 상단에 홈 탭 가셔서 정렬로 가시면은 개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맞춤 가셔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 그러면 가로 방향 가운데로 오고요. 다시 정렬 가셔서 개체 위치에 맞춤 가셔서 중간 맞춤 클릭하시면 세부 기준으로도 중간에 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텍스트 박스를 삽입해서 이제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셨고요. 우리 아까 텍스트 박스를 처음에 삽입을 했을 때 상단에 삽입 탭에 가셔서 텍스트 상자를 그렸었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포인트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은 모여 있어요. 그래서 홈 탭에도 보시면은 여기 그리기 보이시나요? 그리기에 보시면 이 박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라고 입력되어 있는 이 아이콘이 바로 텍스트 상자입니다. 여기에서 클릭하셔서 텍스트 박스를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대로 있었다면은 텍스트 상자 그려보세요 했을 때 굳이 삽입으로 가셔서 텍스트 상자를 그리시지 않아도 그냥 홈탭에도 워낙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 홈탭이 그냥 중복적으로 둔 거예요. 계속 탭을 이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홈탭에서 이 텍스트 상자 중에 이번엔 텍스트 상자 한번 그려볼까요? 세로 텍스트 상자. 지금 보시면 방향이 세로죠?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빈 공간에만 그려봐 주세요. 그럼 벌써 마우스 커서가요.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쭉 텍스트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텍스트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입력만 연습해 보셨으니까 클릭하시고 삭제하실게요.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시면은 텍스트 박스는 삭제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작성하신 부분들 저장하시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알파벳 S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고요. 이제 아까 다바리님이 텍스트 박스에 테두리 선 그릴 수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오늘은 텍스트의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늘 수업 내용에서는 다루지 못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텍스트 박스를 다뤄보셨기 때문에 이제 도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시게 되실 거예요.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희 3회차 수업도 꼭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2회차 수업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